좋아요, 구독. 하반기에 좋게 보는 섹터 이경민 팀장님은 한- 토픽은 반도체죠. 일단 반도체겠죠. 네, 예, 네. 반도체.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 방송할 때 보니까 2차전지 네. 이 두 축으로 네. 이거에 대한 뷰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네,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반기 전망, 아니, 작년에 네. 올해 전망을 하면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그림이라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이 네 개가 모든 나라들이 육성하고 키우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렇죠. 예.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구간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여기에 방사는 주요국들이 이제 국가 미주시를 늘리는 부분들. 그렇죠. 인터넷은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긴 했죠. 야, 이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으로. 예.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전 지금 가격대에서는 파는 건 아. 아니다.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네. 하나는 네. 지금 중국 경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청년 실업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 실업률을 보면은 20%대 되죠, 거의. 20%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예, 와. 근데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청년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센 게 네.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유니콘 기업 활성화.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음. 풀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인터넷도 그런 네. 분위기에 따라서 좀 좋아질 것 같고 이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냥 쇼핑으로 돈 따박따박 버는 그냥 내수 기업이 될지 네. 아니면은 해외 매출도 땡겨오고 네. 다른 쪽에서 사업 확정을 하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저평가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지 거기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인터넷까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예. 반도체 하면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좋다 나쁘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전 2016년 17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그 과거의 슈퍼사이클 그대로 온다. 그대로까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깊으니까 산도 좀 높지 야,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71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네. 위에 조그만 그림이 올해 반도체하고 코스피 추이예요. 네. 여기 밑에, 그림이죠. 예. 예. 밑에 그림은 2016년 추이부터 보시면 네. 되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들어요. 아웃퍼폼하고 예. 끌어올린 쉬다가 거죠. 예. 쫙 2017년에 날아갔는데 네. 2016년에도 감산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때는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했고 네. 이번에는 다 힘들기 때문에 모두 다 감산을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올라오는 힘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이 좀 세지 않을까. 네. 고리 깊으니까 이렇게 튀어오르는 힘도 세지 않을까. 네. 스프링이 굉장히 세게 눌렸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놓는 것만으로도 튀는 그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반도체가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앞자리수 막 바꿔서 움직이는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네. 왜냐면은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 있고 네. 내년에 수요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남아 있어서 네.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도 4분기에 좀 쉬었어요. 박스권에서.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니까 쉬면 기회네요. 네, 무조건 기회입니다. 네, 쉬면, 그래서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정도쯤이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달 정도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기 그림 보시면 이경민 팀장 그래도 24년에 전 이익이 전고점을 못 넘는데 어떻게 주가가 더 올라가? 네. 자 생각을 해보면 2016년 말에 2017년 실적이 저 정도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었을까요? 못했죠. 네, 그냥 저도 막연하게 그냥 사이클 바닥이다만 생각했었죠. 사이클 바닥이다, 네. 턴한다 정도만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IT 무조건 된다, 네. IT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료에도 탑픽이 반도체 플러스 IT 전반 업종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은 되게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네. 경민아 이게 턴하는 정도지 너무 세게 올라가는 올랐다. 건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저도 뭐 턴하는 정도인데 뭐 얘밖에 없어요. 실적 좋아지고 그런 애들이. 네.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고 뭐 그때 보면 5G 네. 뭐 4차 산업혁명 막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이벤트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움직이게 되면 되게 이슈가 많은데요. 네. 뭐 그랬는데 솔직히 그때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네. 빅 사이클이에요? 슈퍼 사이클이에요? 하면서 저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눈높이랑 내년에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네.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군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가 한 16년 때가 상대 강도로 보게 되면 75. 네. 그러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00까지 가게 되면 네. 지난번 저점 대비 3배. 진폭이 더 크다 보면 네. 더한 4배 5. 아, 그러면 한 계산해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저 때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면 16년, 17년 2년 동안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가 올랐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지수 코스피는 26%밖에 안 올랐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코스피 별로 안 오르고 반도체만 올라가는 거냐? 근데 저 때랑 다른 거는 네.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의 힘이 되게 세졌고요. 그렇죠. 하나가 그리고- 더 있죠, 지금은. 네, 두 축이. 두 축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자동차도 좀 붙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저 때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전 내년 지수 레벨을 저 때보다 좀 높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단의 지수는 거의 정고점대 3천 저는 훨씬 넘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넘는다. 네. 예, 2024년은 그래서 휴가 가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년 7, 8월 달에는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시고 네. 이제 9월, 10월, 11월 달에는 좀 잘 모아 놓으시면 네. 내년엔 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하고 있죠. 반도체고. 반도체, 뭐 2차 2차 전지. 전지, 셀, 네, 뭐 네. 이런 자동차도 네. 좀 그런 업종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밸류체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중소형주 네. 매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네. 주도주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올해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네. 이게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는 짧게 보는 거고 그렇죠. 길게 보려면 지금 위쪽에 있는 애들 중에 얼마나 좀 더 싸게 잡을까의 싸움이지 네. 저 밑에 있는 애들이 다시 1등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때도 보면은 이제 내년까지 장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좀 묵직한 거 돈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소형 쪽은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말씀하셨던 트레이딩 바이 정도고 네. 큰 거 한번 해서 지금 75에서 3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이 싸움이 맞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비중은 그렇게 모아 가시고 네. 일정 비중은 대표님과 같이 뭐 네. 플러스 알파 수익 내는 것들 해보신다면 네. 뭐 이번 장에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죠. 혹시 반도체 쪽에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AI 혁명, 네. AI가 이제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변화.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계속 골드만삭스도 네. 상향시키더라고요. 네, 네. 의견 상향시키고 이제 $500대까지 들어옵니다. 네, 네, 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어차피 엔비디아 칩이 크려면은 당연히 메모리가 따라가야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HBM3 다음에 또 나온다면서요. 네, HBM4도 나오고 네네. 이런 그러면 아까 진폭이 크다고 하셨는데 네. 이 HBM 관련된 AI 쪽에 들어가는 고단층 메모리 반도체도 네. 이게 아마 반도체의 어떤 수익단이나 이 여러 가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녹아 있는 실적 흐름들은 공급이 줄어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하는 정도지 네. 여기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요가 진짜로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 이익 레벨이나 업황의 레벨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 기대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네. 이 턴어라운드 각도가 좀 세지게 되면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있고 그런데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 뭐 음.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싶다는 건 다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예.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네. 아직 저희 하우스나 제도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적이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하향 조정보다는 뭐 상향 조정될 여지가 더 커졌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혹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만약에 2016년도, 17년도 같은 그림이 안 갈 가능성이나 아니면 뭔가 생각보다 좀 이거 왠지 이렇게 좀 주가가 잘 안 가지?라고 하는 어떤 업황과 관련된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요인들은 없을까요? 업황 관련해서는 네. 일단은
미중 갈등의 아무래도 불똥이 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 마이크론을 제재한다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인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그냥 선전포고 형식이었다고 네. 보는데 진짜로 실질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광물을 제재하고 네. 거기에 반대로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 여파가 한국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최근 뭐 옐런 재무장관도 방문을 했었고 그렇죠. 그전에는 국무장관도 방문을 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싸움 하더라도 치고받고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닐까? 악수는 하면서 밑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예. 대선이 있는데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국이 광물을 제재하고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재를 하게 되면은 네. 물가는 안 빠질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경기는 좋아지진 않겠죠. 갑자기 또 생각이 바꿔지는데요.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런 것들은 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려고 음. 어떻게든 올해 안에 물가를 잡고 내년부터는 이제 물가 금리 인하와 예.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어서 네. 11월 달 대선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말씀드렸던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네, 네,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점은 그거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 치면 뭐 이런 얘기. 네. 뭐 요즘 보면 그런 자극적인 게 네, 유튜브에서 먹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네. 대만을 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면 북한이 뭐 내려온다. 뭐 별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작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23년 전망할 때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네. 유럽에 한파가 와서 유럽 네. 대위기 온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때 친구들한테 말했던 거는 내가 전망을 하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전망에 녹이면 네. 이게 변하면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들어왔을 때는 네. 거기에 따른 밴드라든지 강도를 조정해주면 되는 거지. 네. 얘 때문에 망합니다라고 했는데 얘 때문에 안 망하면 어떡할래? 전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솔직히 그 하우스 입장 쪽에서 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쵸. 갔었을 때에 대한 그거는 이제 그 블랙스완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블랙스완으로 남겨놓고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트래킹을 하는 건 맞지만 네. 이게 벌어질 거니까 전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냥 밋밋한 전망보다 더 훨씬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맞아요. 그런 자극적인 거 괜히 막 그렇대 네, 이렇게 네.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또 기정사실화로 받아. 네, 그럼 내 판단이 글로 가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네. 네. 그럼 그 유튜브에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진짜로. 대만 멸망만 나옵니다. 대만 맞습니다. 멸망. 네.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나왔었을 때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 되면은 사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거를 가정에 넣는 순간 내 전망이 되게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상으로는 염두에 두되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어느 정도 세워놓되 네.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네. 좀 더 피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 그러면 작년 2016년도가 그대로 보게 되면은 약 한 2년 사이클이겠네요. 이번에도. 네.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올해로 시작했다고 봐야 올해 될까요? 1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턴하기 저점.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네. 23은 회복의 구간, 24년이 완전히 정점? 정점을 향해 가는 구간, 25년 상반기 중에 정점을 통과하는 구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2년 싸움 정도. 네. 그러면서 큰 그림 잡아가시면 네. 딱 좋지 않나. 그러면은 뭐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올해까지는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올라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올라갔다 싶으면은 일정 부분 줄였다가 네. 또 떨어졌다 싶으면은 비중 다시 늘리고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수량을 늘리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나와야 될 게 딱 그거죠. 팀장님이라면은 제가 한 1억 드릴게요. 네. 1억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를 사시겠습니까? SK하이닉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1억은 잠깐만요. 해보고요.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성향에 같습니다라는 따라.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번에는 50대 50 하자. 반반. 네. 네. 왜냐면은 네. 보통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거나 턴어라운드하고 회복되는 사이클에서는 항상 이등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요즘도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시스템 반도체 수율을 맞춰가고 있다 막 이런 네. 소식들도 좀 네, 들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네. 일했나 봅니다. 그 사이에. 네. 예. 그래서 만약에 24년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반하자 이번에는. 반반. 네. 네. 만약에 옛날에는 뭐 7대 3, 3대 7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성향이 상관없이 이번에는 반반하자라는 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K하이닉스가 7이었었. 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 반반. 네. 그러니까 반반. 삼성전자의 기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화 여부보다는 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네. 주가 흐름도 되게 굉장히 셀 수 있다. 네. 21년 1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폭발했던 구간. 네, 네. 폭발했던 구간.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쪽은 기대를 버려야 되겠죠. 반도체 빼고 뭐 나머지 모바일 쪽에 나오는 이런 건 뭐 이제 기대는 크지 않고. 모바일은 지금 네. 보면은 회복되긴 하는데 네. 옛날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까? 왜냐면은 신제품이 나오면 팔렸다가 네. 안 나오면 줄었다가 네. 이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쪽보다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강하게 하는 부분들. 저는 모바일 쪽은 이번에 다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얼만큼 변화되는지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진 않는데 엄청난 인기를 하고 홀수가 있듯이. 그렇게 인기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이 또 홀수랍니다. 홀수 나온 거야. 15. 그래서,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긴 했는데 바꾸시 네. 혹시 폴더 아닙니다. 그거 아니시고요. 저 와이프 그리고 이렇게는 아이폰, 애플 뭐 이게 있어서 그러시구나. 깔렸는데 네. 근데 삼성을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네. 그런 게 세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팬덤. 들어서 네. 그리고 얘를 쓰면 얘가 되고 이렇게 서로 엮여서 생태계처럼 구축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애플이 그런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핸드폰을 다른 걸로 바꾸면 나머지랑 연결성이 확 떨어지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절대 나 못 바꾼다. 항상 예. 이건 우리 집안 이야기야 이러면서 예. 가훈이 돼보겠네요. 아이폰으로 네. 계속하자.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도 뭐 아이폰에 대한 뭐 어떤 집착은 없는데 네. 진짜 아저씨로서 네. 제일 좋은 게 삼성페이예요. 솔직히. 그쵸. 네. 맞습니다. 지갑 자체가 사라졌어요. 맞아요. 돈을 안 들고 다녀요 이제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애플페이도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진 애플페이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런 아저씨들도 이탈하는 일은 나올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축하고 아니면은 핸드폰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쪽들을 네. 좀 획기적으로 해서 네. 지금 폴더블 폰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만들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계속적으로 좀 특히 중국 쪽에서 좀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한다면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핸드폰 수요에 대한 확대 뭐 가전을 꾸준히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